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가을 마루에 이판서의 호통이 울립니다. 내 집안을 거덜낼 셈이냐? 무릎 꿇은 상철은 담담합니다. 장인어른 장사한 물건보다 값을 보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상철은 무명 20피를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천과 깨진 도자기를 돈 주고 사모았습니다. 바보라며 비웃던 사람들. 사흘 뒤 대문을 두드린 건 은백냥 주머니와 긴 줄이었지요. 손님을 쫓아내고 쓰레기를 사모으는 바보 사위. 하지만 석 달 후 그의 물건은 한양 양반집 최고의 명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혹보감 바보 사위의 황당한 장사법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근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낙엽이 마당 가득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이판서 댁은 마을에서 제일 큰 포목점을 운영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게였습니다. 30년을 이판서가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큰 상단들이 값싼 물건을 들여왔습니다.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판서는 날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이판서에게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은 옥순이었습니다. 22의 처자였습니다. 아들이 없어 대릴 사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중매쟁이가 여러 총각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상철이었습니다.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는커녕 글도 서툰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좋습니다. 이판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런 시골뜨기를 사위로! 하지만 딸의 뜻이 확고했습니다. 이판서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상철이 대릴 사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판서 댁 이제 끝이군. 저런 바보를 사위로 들이다니. 상철은 첫날부터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팼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서툴렀습니다. 손님에게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계산도 더뎠습니다. 이판서가 답답해했습니다. 상철아, 손님이 돈을 내면 물건을 주는 거다. 그것만 기억해라. 예, 장인어른. 상철은 늘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잣집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은 5냥을 들고 왔습니다. 좋은 비단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이판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상철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제일 좋은 비단을 보여주시오. 상철이 비단을 꺼내 보였습니다. 양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걸로 다서 필 주시오. 그런데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릴 수 없습니다. 양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엇이 돈을 내겠다는데? 상철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에게나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례하구나. 이게 무슨 장사냐? 돌아가 주십시오. 상철은 단호했습니다. 양반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마을 사람이 보았습니다. 급히 이판서에게 알렸습니다. 이판서님, 큰일입니다. 사위분이 손님을 쫓아냈습니다. 이판서는 달려왔습니다. 상철, 대체 무슨 짓이냐? 장인어른, 설령은 나중이다. 따라와. 이판서는 상철을 마루로 끌고 갔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라. 상철이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했습니다. 옥순이 안채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내 집안을 거덜낼 셈이냐? 이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냥이면 우리 한 달 먹고 살 돈이다. 그런데 손님을 쫓아냈다니 상철아,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는 아무에게나 물건을 팔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바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에게나 팔면 안 된다니. 이판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장사꾼이 손님한테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니.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으면 좋은 물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안 된다니. 역시 바보 사위야. 옥순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서방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닥쳐라. 이판서가 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저런 바보를 사위로 들였으니 내 잘못이다. 옥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철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이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괜찮습니다. 상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가을 밤하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거라고. 옥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상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이판서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가게에 나오지 마라. 창고나 정리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자 상철은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큰 보따리였습니다. 옥순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디 가세요? 부인 금방 돌아올게요. 상철은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좋은 무명 한 필씩 가져가세요. 상철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요? 공짜입니다.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공짜라고? 예, 공짜입니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예, 그냥 가져가세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필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포목 상인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다니. 이판서 댁 바보 사위 아닌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이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이판서님, 큰일입니다. 사위분이 시장에서 포목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판서는 밥상을 엎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이판서는 급히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철은 빈 보따리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이놈 무슨 짓을 한 거냐? 이판서의 고함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철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사람들에게 우리 포목이 좋다는 걸 알렸습니다. 알려 공짜로 나눠주면서 그게 열냥어차. 이판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화내지 마세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 내 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는 게 좋은 일이야!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바보 때문에 이판서 댁 끝이군. 이판서는 상철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람들이 우리 무명을 직접 써보면 좋은 걸 알 겁니다. 그럼 다음엔 돈 내고 사러 올 거예요. 헛소리. 공짜로 받은 사람이 누가 돈 내고 사냐?
오늘부터 너는 장사에 손대지 마라. 예,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판서는 가게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손님이 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였습니다. 주인장 계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흘 전 무명을 받아간 안악이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그 무명이 정말 좋더라고요. 질도 좋고 색도 곱고요. 그래서 이번엔 돈 내고 사려고 왔어요. 이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무명 5필 주세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그 무명으로 저고리를 지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3필만 주세요. 이틀 동안 12명이 찾아왔습니다. 30필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판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짜로 20필을 줬는데 사흘 만에 30필을 팔았습니다. 이판서는 상철을 찾았습니다. 상철은 뒤뜰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예, 장인어른. 이판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였구나. 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 물건이 좋다는 걸 알면 꼭 돌아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판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함과 놀라움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엔 미리 말해라. 예, 알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상철이 또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이판서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짓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도착한 상철은 또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다른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샀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주인장, 이 자투리천 얼마입니까? 그건 팔 물건이 아닌데 찢어지고 색도 바랬어. 괜찮습니다. 사겠습니다. 상철은 자투리천 뭉치를 샀습니다. 여러 가게를 돌았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도 샀습니다. 색이 바랜 옷감도 샀습니다. 구멍난 그릇까지 샀습니다. 이것도 파세요. 그건 깨진 건데 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상철은 웃으며 모든 걸 샀습니다. 많은 돈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값이 거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철은 지게에 짐을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판서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놈 내가 물건을 팔라고 했지. 사오라고 했느냐? 예, 하지만 이것들이 필요해서. 쓰레기가 필요하냐? 이판서는 상철이 사온 물건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전부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얼마를 쓴 거냐? 은둔양입니다. 2냥이나 쓰레기를 샀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저 바보가 이번엔 쓰레기를 사왔대.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것들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뭘 만든다고 쓰레기로? 예,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판서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상철은 그날부터 밤마다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옥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뭘 하시는 거예요? 부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보여드릴게요. 밤마다 창고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느질 소리였습니다. 망치 소리도 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상철이 드디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들을 마당에 펼쳤습니다. 장인어른, 부인 보세요. 이판서와 옥순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투리천들이 아름다운 조각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들을 이어붙인 조각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무늬가 빛났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은
작은 장식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편들을 모아붙여 만든 모자이크였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걸 내가 만든 거냐? 이판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다시 보면 보물이 된다고요. 옥순이 조각보를 들어봤습니다. 서방님, 이거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이걸 팔아볼까 합니다. 봐라. 이런 걸 누가 사겠느냐? 이판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람들은 본 적 없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양반 마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다음 날 상철은 물건들을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조각보라고 합니다. 오문이가 독특하네. 한 양반 부인이 조각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한 양입니다. 사람들이 비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양반 부인은 조각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살게요. 이런 건 처음 봐요. 상철이 만든 물건들이 하나둘 팔렸습니다. 특히 조각보가 인기였습니다. 하루 만에 상철은 은 15냥을 벌었습니다. 원가는 은 2냥이었습니다. 7배가 넘는 이익이었습니다. 상철이 집에 돌아와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오늘 번 거냐? 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판서는 상철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계획한 거였구나. 예,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것에서 기회를 찾으라고요. 옥순이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판서도 이제는 상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상철의 조각보는 한양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이판서 댁사위가 만든 조각보 정말 독특하더라. 상철은 매일 새로운 조각보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수익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상철의 조각보는 한양에서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상철은 또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조각보를 10개 주시오.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왜? 제가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요. 오늘 것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양반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면 되나? 내일도 일찍 오셔야 합니다. 늦으면 또 없을 겁니다. 양반은 황당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이판서가 상철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조각보가 남아있지 않느냐? 왜 안 판다고 한 거냐? 상철이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쉽게 주면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구하기 어려운 걸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상철은 그중 절반에게만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직 남아있잖소. 그건 내일 팔 겁니다. 손님들은 불만스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 더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꼭 사야겠소. 상철의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옥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방님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하네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이판서 댁사위 알고 보니 바보가 아니었나 봐. 어느 날 상철은 한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조각보는 아무에게나 팔지 않습니다. 어머, 내가 돈을 내겠다는데. 손님께서는 지난번에 값을 깎으려 하셨습니다. 저희 물건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께는 팔 수 없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알았소, 다음엔 깎지 않겠소. 양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돈을 깎지 않고 조각보를 샀습니다. 이판서는 상철의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처음부터 이걸 생각한 거였구나. 예,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귀한 물건은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고요. 상철의 조각보는 이제 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양반 마님들은 서로 자랑했습니다. 이거 이판서 댁 사위가 만든 거야. 아무나 못 사.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상철의 조각보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판서의 포목점도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각보를 사러 왔다가 일반 포목도 샀습니다.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판서의 포목점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상철의 조각보 덕분에 가게 이름이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판서님 큰일입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김상단주가 파산했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상단주는 가장 큰 외상 거래처였습니다. 석 달 전 포목 50피를 외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럼 외상값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외상값이 은백량, 집안의 1년치 수입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옥순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도 이제 끝이구나. 이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백량을 못 받으면 집안이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철이 밖에서 소식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상철아, 우리 집이 이제... 이판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은백량을 어떻게 마련하지? 집을 팔아야 하나? 상철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상철의 조각보를 흉내낸 짝퉁이 시장에 나돌았습니다. 이판서 댁 조각보라며. 아니요, 이건 가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값싼 짝퉁을 사고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이판서 댁 조각보 별거 아니네. 소문이 퍼지면서 상철의 조각보 판매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한순간이었나 봐. 이판서는 점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철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판서가 처음으로 사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상철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철은 짝퉁 조각보를 파는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이거 어디서 만든 겁니까? 그게 왜 내 상관이냐? 제가 만든 조각보를 흉내낸 거라서요. 상인이 비웃었습니다. 흉내 이건 내가 만든 거다. 상철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터에서 겨뤄보시죠. 겨뤄 좋아. 다음 날 상철은 시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직접 조각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조각보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하지만 정교하게 1000조각들을 이어붙였습니다. 진짜 조각보는 이렇게 손으로 만듭니다. 하나 만드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오,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럼 시장에 놔두는 싼 것들은 가짜였던 거네. 짝퉁을 팔던 상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역시 이판서 댁 조각보가 진짜. 상철의 조각보 판매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백량의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밤마다 무언가를 계획했습니다.
옥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괜찮을까요? 부인 저를 믿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상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틀 후 상철은 이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양 무엇하러? 큰 저택들을 만나보려고요. 우리 조각보를 한양에 양반집에 팔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량으로는 안 판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량이 아닙니다. 한 집에 하나씩만 팔겠습니다. 하지만 값을 10배로 받겠습니다. 이판서는 놀랐습니다. 10배 그럼 한 개에 은 10냥이란 말이냐? 예, 귀한 집안에는 귀한 값을 받아야죠. 상철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해보거라. 상철은 그렇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의 운명이 상철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흘 후 상철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다녀왔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판서와 옥순이 급히 나왔습니다. 상철아 어떻게 됐느냐? 상철이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150냥입니다. 이판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각보 15개를 팔았습니다. 하나에 10냥씩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은 10냥씩이나 주고 샀느냐? 한양의 큰 저택마님들입니다. 좌이정 댁, 영의정 댁, 판서 댁들이요. 상철이 하나하나 이름을 대자 이판서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상철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각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물건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좌이정 댁에서 하나 사가셨습니다라고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모두 사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집에 있는 걸 자기 집에도 있어야 한다고요. 이판서는 무릎을 쳤습니다. 상철이 양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깎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파시오라고 서로 다투더라고요. 옥순이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대단하세요.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믿어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상철아 이제 외상값 못 받은 건 문제가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다음 달에 갚아야 할 50냥도 넉넉합니다. 상철의 말에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판서는 상철을 불러 앉혔습니다. 상철아, 내가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처음 왔을 때 나는 너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손님을 쫓아내고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고 쓰레기를 사모으는 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지. 이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게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나야말로 바보였어.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고 큰 그림을 못 봤으니.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도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판서 댁 사위가 사흘 만에 은 150냥을 벌어왔대. 뭐 그 바보 사위가 바보가 아니었나 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상철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철 서방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었소? 상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걸 따랐을 뿐입니다. 할아버지요. 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팔아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특별함이다라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나눠준 거였군요. 쓰레기를 사모은 것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고, 손님을 쫓아낸 것도 귀하게 만들려고. 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은 이미 사람이 많다.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라고요. 이판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만 장사했어. 하지만 상철이는 달랐어. 아무도 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 성공했지.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상철 서방은 대단하십니다. 그날부터 상철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바보사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철의 조각보를 산 한양의 저택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댁에도 있나요? 상철의 조각보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집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양의 큰 상단 주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상철 서방 우리 상단과 거래를 하시오.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치입니다. 대량으로 만들면 특별함이 사라지죠. 상단 주인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이판서가 상철에게 물었습니다. 상철아, 내가 거절한 게 맞았느냐? 장인어른, 큰돈보다 중요한 건 오래가는 장사입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판서의 포목점은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더 큰 번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이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공방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황. 예, 조각보를 함께 만드는 곳입니다. 마을의 과부들과 호러미들을 모아 일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상철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일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조각보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철은 마을의 과부들과 호러미들을 모아 조각보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는 작은 공방이 생겼습니다. 10명의 여인들이 모여 조각보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상철 서방 고맙습니다. 덕분에 먹고 살 길이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니 제가 고맙죠. 상철은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각보의 품질은 떨어지지 않게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이판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아,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겠느냐? 장인어른, 이제 더 많은 조각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도 더 늘어날 겁니다. 상철의 말대로 조각보의 품질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생산량이 조금 늘었을 뿐입니다. 한양의 소문도 더욱 퍼졌습니다. 이판서 댁 조각보는 마을 여인들이 정성스럽게 만든데 상철의 조각보는 이제 마을 공동체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판서의 포목점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판서 댁 물건은 믿을만해.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판서님, 그리고 상철 서방. 영의정 대감께서 부르십니다. 영의정 대감께서요. 이판서와 상철이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이판서 그리고 상철 서방. 그대들의 조각보가 정말 훌륭하오. 과찬이십니다. 대감마님. 그대들의 장사 방식도 훌륭하오. 정직하고 마을 사람들을 함께 살리고 있지 않소? 영의정의 칭찬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 궁에서 큰 잔치가 있을 예정이요. 그곳에 쓸 물건들을 그대들에게 부탁하고 싶소. 궁에서요. 그렇도 조각보와 포목 모두 필요하오. 할 수 있겠소. 상철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온 마을이 분주해졌습니다. 가장 좋은 조각보와 포목을 준비했습니다. 상철은 밤낮으로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드디어 물건들이 완성되고 궁으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감께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사품이요. 금과 비단이 가득 담긴 상자를 건넸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쁨에 들떴습니다. 우리 마을이 궁에 물건을 납품하다니.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상철은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사품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상철 서방, 이건 자네가 받아야 하지 않나?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겁니다. 함께 나눠야죠. 그날 밤 옥순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행복하세요. 예, 정말 행복합니다. 상철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저를 믿어주셨죠.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지혜로우세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판서의 포목점은 이제 한양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상철의 조각보는 조선 최고의 명품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상인들도 배우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어귀에 큰 기와집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상철이 번 돈으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상철아, 이 모든 게 네 덕분이구나. 이판서가 새 집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덕이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들이에 찾아왔습니다. 상철 서방, 자네는 정말 대단하네. 처음엔 바보 사위라고 비웃어서 미안하네. 상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나는 내가 손님을 쫓아낸다고 호통을 쳤지. 내 놈이 집안을 망칠 셈이냐고. 말이야. 이판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안을 살렸구나. 아니, 살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일으켰어.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옥순이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다른 마을의 젊은 상인이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장사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상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세요. 둘째, 남들이 버리는 것에서 기회를 찾으세요. 셋째, 모두가 하는 방법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 젊은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상인은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마당에 혼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모두가 자신을 바보라고 비웃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옥순이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하세요? 처음이 생각나요. 모두가 저를 바보라고 했을 때요. 그땐 저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서방님 눈빛을 보고 믿기로 했죠. 고마워요. 부인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철이는 바보가 아니라 복을 가져온 사람이었어. 황당해 보였던 장사법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지. 지금도 시장 어디선가 보이는 만큼 값이 매겨집니다.
물건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이들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늘의 혹보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